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지난주부터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주간 리뷰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흐름이 어땠는지, 최근에 뭐 장세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 관련돼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4분기에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도 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가장 인기도 많았던 종목 LS 일렉트릭, LS 전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LS 일렉트릭과 LS 전선의 수익을 모두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L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관련돼서 한번 주주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배 구조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때 좀 포인트로 잡는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수주장도 좋고 실적이 계속 좋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트레이딩 잡을 때, 뭐, 올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급등주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예를 들면 제조, 설비를 가진 회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매수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 빅테크 같은 경우도 성과가 상당히 좋을 때도 60일 이동평균선 상당히 포인트로 잡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정비를 가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이격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이격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잠깐 오버슈트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왜? 이럴 때 매수 잡고 들어가는 분들이 사실 진짜 상식이 없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7월 넘어가면서 8월에서 수익 실현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때 왜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 그러면 수급이 과도하게 쏠리게 되면 항상 그 부분은요, 이격이 커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효용 상당히 좋죠. 자, 매크로 지표 안 좋고 뭐 연준이 금리를 또 추가로 인상하니 많이 하더라도 동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 수출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수익성은 좋아지는 그런 구조다. 이게 대한민국 회계장부가 이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면 1,300원대 들어가면 뭐 우리가 똑같은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수익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역인플레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수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LS 일렉트릭, LS 전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LS 전선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LS를 대신해서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두시면 꽤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LS 전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 6개 정도만 540kV인가요? 이 정도 송전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그 수주량들은 꽤 상당히 좋게 진행될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한번 파형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훨씬 더 파형이 더 좋습니다. 수익성도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저희가 수익성도 상당히 높게 나타냈었죠. 물론 여기서 똑같이 수익 실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LS하고 좀 파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버슈트하고 조정이 분명히 들어왔지만 62동평균선 만난 자리, 이 자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 매물 구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물론 60일 이동평균 조금 밑으로 들어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실 때 항상 보면 다시 한번 재매입 재도전 들어갈 때는 이런 구간에서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달리는 주식 다시 올라타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고요. 항상 이런 부분들 나타날 때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그러니까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한 번에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미련 갖지 말고 수익 실현하세요. 어차피 차익물들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암기사항처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과 수주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스타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업종의 형태가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다만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중공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파형이 나타날 때 특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이슈화 돼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파형이 급격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크다는 것들은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치고 올라올 때 상당히 세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나타날 때 조금 변동폭은 다른 LS보다는 좀 변동폭이 좀 큰 점은 있긴 하지만 진화되고 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업황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 해 나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 이야기 드린 종목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좀 잘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골라서 트레이딩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흘려보내면서 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제가 남아있는 금융지주 관련된 종목들 많지 않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최근에 장세가 안 좋아도 또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연체율이 높지 않은 관계니까 아주 건전한 대출이 나갔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인터넷 뱅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카카오뱅크도 대출 부분이 상당히 건전합니다. 연체율 낮고. 그러면 실제로 5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불건전한 쉽게 말하면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대출이 많이 나갔을 일 없고요. 아파트 대출, 담보대출이 대부분인데요.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체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수익으로 계산이 되는데 엄청난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아마 대출 받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자가 얼마만큼 늘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아마 3억 원, 4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준의 더 추가적인 이자를 납입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게 다 은행의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런 것들도 있죠.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대손 충당금을 넣어라 아니면 상당히 보완적으로 예를 들면 배당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제도권에서 상당히 관치가 많았었는데 이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 너무 금융지주들의 예를 들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바람도 한번 불었고요. 그 덕분에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일찍 주가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터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땐 11월, 12월 되기 전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우리가 타겟으로 볼 수 있는 프라이스는 4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처음 터치하기 시작한 건 222등평구선 바로 아랫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 팁으로 한번 알려드리면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러면 단기가적으로는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은 매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급만 따라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험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예정이율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대출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마진 문제도 많이 해소되어 가면서 수익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죠. 오히려 이런 거잖아요. 2023년도 초에 주가가 올라간 이 모습이 더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파양이 좀 따라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고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염두에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나 금융지주 또 보험사 이런 곳에서 연휴를 보낸다고 해서 큰 이상 변수가 발생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 점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금융기관이 하나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승해서 당분간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험사 중에는 메리츠 금융지주 상당히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건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남아있는 보험사 중에 삼성생명이 가장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분명한 건 이때보다 높은 고점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쯤 오르게 되면 조금 매물은 조금 나와서 주춤주춤 할 거예요. 사실 오늘도 보세요.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전체적인 시장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움직임은
올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뭐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약간 횡보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대충 보면 10월 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조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생각하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들의 역마진 구조는 더더욱 해소가 되겠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사들 같은 경우 특히 삼성생명이 역마진이 가장 심한 구간 아니겠어요? 저금리가 떨어지면.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해소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익화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또 배당도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도 지금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점, 고점 모두 높여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이때 구조보다 여기가 높게만 형성이 되면 아주 양호한 시그널이니까요.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판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버스코 홀딩스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어디가 조정 포인트가라고 잡는 한번 방법을 하나 얘기 드려볼까요? 크게 터진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 파형을 깨트리는 이격이 크게 발생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원래 정상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간으로 가게 되는 거라서 지금 60일과 120일 이동평균 사이로 들어오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조금 더 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가고 지금 당장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시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포스코파이긴 합니다. 포코, 에코 중에 포코파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조금 더 지금 철강제 제품 가격도 좀 영향도 있을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고요. 자, 환율도 고환율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염두에 두시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조정을 좀 받아주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는 이 기간 조정이 나온 거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눌리는 살짝 눌림 효과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기가 좀 들어오는 과정들도 있고요. 항상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크게 터지는 자리가 그거의 원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서 잘라버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평균치가 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이 평균선이 아니고 이 아래쪽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이 잡히는 것이 평균선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가 포스코 홀딩스는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 정도 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환율이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 토론할 만큼 토론했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전혀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평균선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평균선인데 평균선 밑으로 내려온 자리 여기 122동 평균선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모든 주식들은 예상과 달리 내려갈 수 있지만 항상 매수를 할 때는 너무 쫄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잡아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실적이 개선이 될 부분들은 나올 거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일회성 비용 털어버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는 이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들 조금 고민해 가면서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충분히 분할 매수해 가면서 시간은 충분해요. 올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내년도 한 1월, 2월 이 정도 돼야지만 전체적인 파형이 변해 갑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생각이라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CS 베어링하고 CS 윈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크게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 어떻게 잡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만 이야기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CS 베어링도 어떻게 돼요? 양전을 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양전안 들어왔죠? 여기도 양전안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는 눈을 좀 가져주시면 그 후로 주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럼 음전환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때는 무조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주봉도 여러분들 가끔 살펴보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CS 베어링 같은 살짝살짝 양봉이 들어왔다 나왔다 빠지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크게 빨갛게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색깔도 한번 칠해볼까요? 예,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매수하기 좋은 주봉 형태가 구조가 완성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 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인데 역시 그렇게 같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자, 여기서 양전환, 이제 여기는 아니에요. 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양전환 일어난 데가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도 이 자리겠죠. 여기도 이 자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아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예를 들면 그 MACD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로 전환돼서 우상승에 가는 모습을 추세를 갖다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계속해서 역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말입니다. 확실하게 잡혀 들어오는 구간을 우리가 찾아서 메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저는 CS 윈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저 시그널이 들어올 때 과연 그 후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트레이딩 한번 해보면 또 좋은 학습 효과가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CS 윈드 그래서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분명한 건 양전환 들어올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공유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일단 저기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 다음 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양전환이 들어오고 지랄이 구간에 그건 다 어떻게 된다? 페이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들 참조해 가면서 다음번 실적이나 예상치가 지금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실적 개선이라든지 QOQ 대비 실적이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성장성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나올 때 양전환 그 모습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양전환 들어와야 되겠죠. 애널리스트 리포트 좋고 지금 수주 현황 좋고 수주 잔고 좋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수급이 결정적인 요소를 미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급이 양전환 들어온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그 후로 따라오는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일인데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더 좋은 내용으로다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